아버지 장례식장이었어요. 영정 사진 앞에서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죠. 지금이 기회야. 난 더는 못 버티겠어. 이혼 서류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요. 1년 후 새 경비원 면접을 봤어요. 고개 숙이고 들어온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죠. 전 남편이었어요. 제 건물에 취직하러 온 거예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올해 38이에요. 저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혼을 당했어요. 영정 사진 앞에서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요. 심장마비였대요. 아침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괜찮으셨거든요. 점심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삼계탕 먹고 싶다고요. 근데 점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가셨어요. 눈도 못 감으셨대요. 저는 아버지 외동딸이에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저를 혼자 키우셨죠.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에요. 결혼할 때도 울으셨어요. 딸 보내기 싫다고요. 근데 제가 행복하면 된다고 보내주셨죠. 장례식장을 차렸어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셨어요. 동네 어르신들도요. 다들 우셨어요. 좋은 분이었다고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안 났거든요. 남편 민철 씨가 옆에 있었어요. 말이 없었죠.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날은 유난히 차가워 보였어요. 첫째 날 밤이었어요. 조문객이 다 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죠.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웃고 계셨어요. 작년 생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케이크 들고 있으니까 환하게 웃으셨죠. 그때 남편이 다가왔어요. 서연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위로해 주려나 보다 생각했죠. 근데 남편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서류 같은 거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그걸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서 봤죠. 이혼 합의서였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지금이 기회야. 난 더는 못 버티겠어. 기회요? 아버지 돌아가신 게 기회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2년을 함께 살았어요. 힘들 때 같이 버텼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가 멍멍했죠.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는 말 못했어. 근데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담담했어요. 마치 업무 보고하듯이 말했죠.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사인해. 깔끔하게 끝내자.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눈물이 나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났던 눈물이요. 나가.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뭐? 나가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생전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쳤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줄게. 생각해봐. 그리고 나갔어요. 장례식장을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죠. 저는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요. 아버지, 아버지. 속으로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죠.
당연하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버지도 남편도 삶의 이유도요. 장례가 끝났어요. 3일이 지났죠. 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죠. 남편은 짐을 빼갔더라고요. 흔적도 없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김서연 씨 되시죠? 아버님 건물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건물이요. 아버지가 조그만 상가 건물을 갖고 계셨어요. 낡은 건물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셨죠. 저는 그 건물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그것뿐이에요. 낡은 상가 건물 하나요. 이제 그걸 정리해야 해요. 혼자서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낡은 건물 하나였어요. 근데 그 안에 비밀이 있었죠.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일주일을 버텼지만 소용없었죠. 남편은 매일 연락했어요. 빨리 끝내자고요. 지쳐서 사인했어요. 12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어요. 허무했죠. 위자료요? 없었어요. 남편이 빚이 있다고 했거든요.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빌렸대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죠. 저는 빈손으로 나왔어요. 가진 거라고는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상가 건물뿐이었죠. 아버지 건물에 처음 갔어요. 오래된 3층 건물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간판도 낡았고요. 1층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어요. 2층에는 부동산이요. 3층은 비어 있었죠. 관리실에 들어갔어요. 먼지가 수북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관리하셨거든요. 청소할 사람도 없었죠.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세금 고지서, 수도 요금, 전기 요금. 밀린 게 많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건물을 정리했어요. 세입자들을 만났죠.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사장님 딸이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죠. 부동산 사장님은 월세가 밀려 있었어요. 3달치요.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셨대요. 사정이 있다고요.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분이셨는지요. 건물 수입을 계산해 봤어요. 월세 합쳐서 200만 원 정도였죠. 근데 세금이랑 관리비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적금도 없었고요.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다 맡겼거든요.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죠.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관리실 청소를 하다가 캐비닛을 열었죠. 서류가 가득했어요. 아버지 물건들이요. 하나씩 꺼내봤어요. 오래된 사진이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 사진이요. 아버지가 저를 업고 있었죠. 둘 다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죠. 사진 뒤에 뭔가 있었어요. 봉투였죠. 두툼했어요. 열어봤어요. 통장이 나왔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요. 잔액을 봤어요. 숫자가 눈에 안 들어왔죠. 3억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봉투 안에 서류가 더 있었어요. 토지 계약서였죠. 재개발 예정 구역 땅이래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편지도 있었어요. 아버지 글씨였죠. 서연아, 아빠가 미리 준비해뒀다. 네 남편 믿지 마라. 그 사람 눈빛이 이상하더라. 혹시 모르니까 이건 비밀로 해뒀다.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다. 사랑한다, 딸. 저는 편지를 들고 울었어요. 엉엉 울었죠.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남편을 못 믿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죠. 평생 저만 보고 사신 분이에요. 돌아가시면서도 저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서류를 가슴에 안고요. 울음이 멈추고 나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셨는데 제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고요. 다시 살아야겠다고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재개발 예정 구역이래요. 곧 보상금이 나온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힘이 났죠.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저한테 다시 일어서라고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제부터 공부해야 해요. 부동산 재개발 사업. 아무것도 모르지만 배워야 해요. 아버지가 깔아주신 길이에요. 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1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1년 후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요. 1년이면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증명했죠.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부동산 재개발 임대사업. 책을 사서 읽고 강의도 들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용어도 어려웠고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깔아주신 길이니까요.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사두신 땅이 좋은 위치였대요. 예상보다 많이 받았죠. 그 돈으로 아버지 건물을 고쳤어요. 낡은 외벽을 새로 칠하고 간판도 바꿨죠. 엘리베이터도 설치했어요. 세입자들이 좋아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그러셨죠. 서연 씨가 아버지 닮았어. 일하는 거 보면. 그 말이 힘이 됐어요. 비어있던 3층에 카페가 들어왔어요. 젊은 사장님이었죠. 월세를 올려받을 수 있었어요. 건물 수입이 늘었어요. 200만 원이던 게 500만 원이 됐죠. 관리도 체계적으로 바꿨어요. 주변에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경매로요. 저는 고민했죠. 살까 말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위치야. 지금 사면 나중에 오를 거야. 저는 결심했어요. 남은 돈을 모아서 그 건물을 샀죠. 무서웠어요. 빚도 졌거든요. 근데 아버지 편지가 떠올랐어요.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다. 그 말이요. 두 번째 건물도 고쳤어요. 첫 번째처럼요. 세입자를 구하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건물 2채의 주인이 됐어요.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었죠. 1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 받고 울던 제가요. 지금은 건물주가 됐어요. 직원도 뽑았어요. 관리실에 최은지 씨가 들어왔죠.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많이 도와줬죠. 어느 날 은지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경비원 새로 뽑아야 해요. 전에 분이 그만두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접 잡아주세요. 며칠 후 면접이 있었어요. 3명이 왔죠. 저는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은지 씨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마지막 분이요.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서류가 좀 그래요. 근데 사정이 딱해 보여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들어왔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장이 아니라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제가 말했어요. 남자가 의자에 앉았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서류를 봤어요. 이름, 나이, 경력. 이름에서 눈이 멈췄어요. 박민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를 똑바로 봤죠. 그제야 남자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전 남편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수염도 지저분하게 나 있었어요.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민철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를 알아본 거죠. 서연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을 바라봤죠. 1년 전 이 사람이 뭐라고 했죠? 지금이 기회라고요. 더는 못 버티겠다고요. 저는 버텼어요. 혼자서요. 근데 이 사람은요? 1년 만에 경비원 면접을 보러 왔네요. 제 건물에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참았죠. 민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그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앉으라는 뜻이었죠. 민철 씨가 멈췄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이었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면접 계속하죠. 민철 씨 눈이 커졌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차갑게요.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가장 잔인한 복수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게 하는 거죠. 면접을 끝냈어요. 민철 씨한테 이틀 후에 연락하겠다고 했죠. 민철 씨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등이 굽어 있었어요. 1년 전 당당하게 이혼 서류 내밀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은지 씨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저 사람 채용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알아볼 게 있어요. 민철 씨에 대해 조사했어요. 어렵지 않았죠. 부동산 사장님이 업계 소식을 잘 아시거든요. 민철 씨 사업이 망했대요. 저랑 이혼하고 몇 달 후에요. 투자받은 돈을 날렸대요. 사기를 당했다나요. 빚이 쌓였대요. 집도 팔았고요. 그 여자요? 돈 없으니까 떠났대요. 가족들도 등을 돌렸대요. 부모님한테 손 벌렸다가 문전박대당했대요. 결국 혼자가 됐대요. 1년 만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했어요.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불쌍하지도 않았죠.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죠. 민철 씨한테 연락했어요. 건물로 오라고요. 민철 씨가 왔어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죠. 관리실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나갔어요. 민철 씨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불안했죠. 서연아, 아니 사장님. 저 채용된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철 씨가 받아서 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져 있었죠. 이게 근로계약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은 계속하세요. 민철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저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죠. 민철 씨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막았죠. 그러지 마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돼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민철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안 들렸어요.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다음 날부터 민철 씨가 출근했어요. 경비 유니폼을 입고 건물 앞에 섰죠. 저는 매일 그 앞을 지나가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요. 민철 씨가 고개를 숙여요. 인사하면서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요. 그게 전부예요. 어느 날 민철 씨가 저를 불렀어요. 사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저는 멈췄어요. 민철 씨가 말했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내가 한 짓 정말 미안해. 저는 민철 씨를 봤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얼굴이었죠. 매일 여기 서 있으면서 생각해. 내가 뭘 버린 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민철 씨, 저는 1년 전에 죽었어요. 민철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혼 서류 받았을 때요. 그때 김서연은 죽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금 서 있는 사람은 달라요. 혼자 일어선 사람이에요. 민철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민철 씨한테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 인생을요. 저는 돌아섰어요. 근데 민철 씨는 매일 봐야 할 거예요. 자기가 버린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민철 씨는 지금도 제 건물에서 일해요. 매일 아침 저한테 인사하죠. 고개 숙이고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복수란 뭘까요? 소리 지르고 쫓아내는 게 복수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복수는 잘 사는 거예요. 나를 버린 사람 앞에서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건물만이 아니었어요. 다시 일어설 힘이었죠. 저는 오늘도 걸어요. 제 건물 앞을요. 경비실 앞을 지나가면서 생각해요. 가장 큰 걸 버린 건 민철 씨예요. 저를요. 근데 저는 가장 큰 걸 얻었어요. 저 자신을요. 창밖을 봐요. 해가 뜨고 있어요.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모든 걸 잃었던 제가요. 지금은 모든 걸 가졌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